윤석열 탄핵 이후 갈갈이 찢겨지고 있는 검찰. 벌써 40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내고 도망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이처럼 검찰도 완전 해체하여 부패한 검사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정의의 찬 검사들로 새로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우정을 비롯하여 현재 검찰 상황 관련한 영상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검찰이 이거 장난 아니랍니다.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고 그래요. 벌써 4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 더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검찰 인사철은 7월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표를 낼 때는 6월 말까지 내거든요. 6월 말을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 2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표 낸 사람이 40명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죠. 전국의 검사 수가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40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면 2%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검찰에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고 속으로는 골고 있었던 거죠. 지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드디어 검찰한테 망조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찢겨지는 검찰, 도망가는 검사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보고입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제가 제목을 이걸 여러 가지로 잡아봤어요. 찢겨지는 검찰, 도망가는 검사들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 도망가는 검사들 붙잡으려는 수뇌부, 그러나 이미 찢겨진 검찰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나요? 네, 아무튼 자, 오늘 이 기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한 거짓말들,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윤석열의 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으로 보자면 윤석열은 유죄가 선고되고도 남죠. 이재명 대표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도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죠.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김건희는 23억이 넘는 이익을 받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통해서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근데 윤석열은 한 넉 달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투자금을 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모르고 했을 리도 없죠. 왜?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여러 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수사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관여했던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 갔어요. 김건희만 아직까지 처벌도 안 받았어. 따라서 이걸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죠. 지가 검사인데. 아니 윤석열 지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안다며.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주가 조작이구나 안다며. 그래서 정경심 교수 그 고통을 겪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경심 교수 사건 처음 시작은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주가 조작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찾다 별건으로 해서 찾아낸 게 자녀 입시 비리 요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것도 진짜 입시 비리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도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당시 이렇게 거짓말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검찰이?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윤석열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을 밀어줬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답니다.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당락을 뒤집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이거는 당무 개입이죠. 역시 이거는 탄핵 사유 플러스 처벌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지만 윤석열 다 넘어왔어. 예.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답니다. 어이구 뭐야? 윤석열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가지고 수사한다더니 이번에는 또 뭐 김기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야, 검찰 왜 이래? 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이 됐다. 2022년 12월 대표 선출 룰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꿨는데 요게 김기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였다. 일단 검찰이 고발인 수사를 시작을 했고 내일 모레 29일 화요일에 고발인을 출석하라는 통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고발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검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하긴 했네. 오유, 웬일이야 얘네들이. 자, 어제는 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고검에 재수사 지시가 내려갔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 절차가 서울고검에 계속 스테이되어 있었는데 서울고검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6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디올백은 또 기각을 시켜버렸대. 참 더러운 새끼들. 아무튼 이 연달아서 3건 검찰이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만은 확실하죠. 얘들이 왜 이 지랄이지? 자, 저는 이 3가지 건이 일단은 보여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현재 검찰의 입장이 참 안 좋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검찰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쪼개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수사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검찰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부 때문인데 이 특수부의 기능은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밖에 기업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이 금융감독원 예하에 생길 금융범죄수사청, 여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밖에 중요범죄는 중요범죄수사처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수사를 잘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이왕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모양새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지금 수년 동안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던,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옛날에 평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그 처갓집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윤석열 그 장모가 자기 동업자들 다 잡혀가는데 지만 쏙 빠져나가잖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던 마치 성역과 같은 윤석열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구색 맞추기, 아무리 이 분위기 조성만 해놓기, 모양새 갖추기라고 해도 야, 이 검찰 그나마 많이 발전했네?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좀 수상한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참,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지랄 같은 것이 사위가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이 뇌물이라는 거 아니야. 사위가 취직한 게 그게 왜 뇌물이 됐죠? 그리고 사위가 취직을 했는데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사위의 재산과 딸의 재산은 별개예요. 부모 자식 간도 별산제입니다. 더군다나 생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면 별산제예요. 그런데 사위의 취직을 두 단계를 거쳐서 장인한테 뇌물이라고 끼워 맞춘다. 하이, 진짜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지 마누라 김앤장에서 받는 뭐 이런저런 수입들 다 그럼 그거겠네. 다 뇌물이겠네. 안 그래요? 그 한동훈 부인 급여가 상당하다며. 자, 그런데 이게 더 이상한 이유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위도 지금 현재의 사위가 아니라 옛날 사위야.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취직한 데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사실 계속 휘청휘청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였어요, 해외. 타이에 있는 이스타항공. 타이에 있는 이스타항공은 그냥 국내외의 해외 지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거기는 직원도 몇 안 될 뿐만 아니라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로 취업을 했는데 이사 월급이 연봉이 1억 정도, 1억이 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뇌물이라고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택도 아닌 소리죠. 더더구나 이상한 거는 이 사건은 어디서 수사를 하느냐 하면은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공소 제기는 또 서울에다 합니다. 전주에서 수사를 해놓고 기소는 서울에다 해. 아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데 이걸 왜 서울에다 합니까? 예.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게다가 수사 절차가 다 맞춰지지도 않았죠. 답변서 내려놓고 답변서 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다 꼼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검찰의 꼼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쭉 놓고 볼 때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진짜 좆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수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해.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강조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여론전을 벌려도 벌일 수 있어. 야, 지금이라도 수사하는 척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하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들던 사람이잖아. 절대 반지였잖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곳이었잖아. 성역이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기소하면서 지들도 할 말이 필요한 거야. 응? 지들도 윤석열한테 할 말이 예를 들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핑계거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검찰은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수사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검찰 쪽에 전화를 좀 돌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에 사실상 동의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앞으로 검찰 반대되는, 그러니까 반검찰 정권이 들어설 건데 그럴수록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살아남을 여지를 키우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윤석열 쪽으로 쫙 걸라고 보니까 지들 딴에는 뭐 나름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갑자기 끼워 넣기 식으로 이 답변서 받기로 해놓고 답변서도 안 왔는데 끼워 넣기 식으로 기소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쪽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들 딴에는 이제 균형 맞추기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검찰이 균형 맞추기식 수사 안 했잖아. 옛날에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회창 대선 자금 사건,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났을 때 이회창 쪽에서 뭐라고 개지랄을 떨었느냐면 와 이회창만 수사하노 노무현도 수사해라 막 그런 식으로 생떼를 떴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승질나니까 야 나는 이회창이 10분의 1도 안 돼 임마 라고 했다가 그거 가지고 검찰이 또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를 하죠. 이른바 균형 맞추기, 외형상 형평성 맞추기 이런 걸 해왔던 겁니다. 이회창 수사한다고 멀쩡한 노무현까지 수사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수사하면서 억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맞추는 거야. 개 잡놈들이죠. 검찰은 옛날부터 이런 짓 참 많이 해왔어요. 그냥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만 수사하면 되지 여당 쪽 수사한다고 국힘당 쪽 수사한다고 일부러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거 수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 수사할 때도 민주당 거 수사했으면 국힘당 것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또 안 해. 그러니까 검찰이 말하는 형평성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지. 지들이 맞추고 싶으면 맞추고 맞추기 싫으면 안 맞추고 엿장수 뭐 젓가락질 역장수 이게 가위질하는 거나 다름없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지금 되게 억울할 거예요. 되게 열받을 거야. 한편으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개인적인 복수극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얼마 전에 뭐 했어요? 탄핵당했다가 살아 돌아왔죠. 솔직히 검찰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다른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 바람에 탄핵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창수가 왜 탄핵당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거 불기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탄핵당한 거잖아. 그런데 뭐 오늘 그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 명령 내렸다며. 그럼 이창수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근데 왜 탄핵을 안 당하지? 이 순 개새끼들이죠. 아무튼 이창수는 지가 탄핵당했잖아. 그 탄핵당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만만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걸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둘 다 맞는 거라고 봐요. 검찰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이유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그 어떤 원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원인, 요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수사를 하니까 괜히 억지로 균형 맞추기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맞고 중앙지검장 이창수의 개인적인 복수극도 맞고 또
대선에 어떻게든 간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개 다 맞다고 봐야 돼. 아무튼 검찰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별 쇼를 다 하고 있죠. 중앙지검장 이창수의 개인적인 복수극이다.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다시 한번 볼게요.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수사를 했단 말이야. 전주가 수사를 했어. 그런데 이거 기소는 어디서 해? 서울에 했어. 서울 중앙에다 했어요. 뭔데 이거? 네. 전주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는 서울에다 한 거야. 뭐야 이거? 예. 딱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런 의도가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설치는 이유. 그래서 쇼라도 해라. 수사를 하는 쇼라도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이 지금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인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검찰의 붕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이가 계엄하고 난 다음부터 군인만큼 나쁜 놈으로 찍히는 놈이 누구다? 검사야. 쿠데타를 군인들이 일으켰지만 실제 그 배후는 검사 아니냐? 검사들이나 군인들이나 똑같다 라고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맞잖아 솔직히. 에?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이 안 되고 경찰은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이 자꾸 방해하고 그런 바람에 지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계엄 사태에 검찰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긴급하게 계엄 직후에 회의가 열린 상황들을 보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가 열리죠. 심한 경우는요,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채 도착도 안 했는데 회의 열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뒤에 검찰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검사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추켜 세워주는 우와 하는 직업이었으나 요새는 검사하면은 에이 저 역적 새끼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검사가 검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내부로부터 붕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오늘 MBC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심지어 3월 말까지야 4월도 아니야 지난달 말까지 사표를 낸 검사가 40명이야 넘는데 벌써 그리고 젊은 검사 경력 10년이 안 되는 젊은 검사들이 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검사들이 보통 언제 사표를 내느냐면 7월 인사철을 앞두고 사표를 내거나 7월 인사철을 지나서 사표를 냅니다. 인사해보니까 아유 나 이거 가망 없다 나갈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번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번에는 아마 진급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미리 나가거나 그러니까 인사철을 전후에 나갑니다. 그 숫자만도 꽤 돼요. 그런데 인사철이 오기 전에 벌써 나갔다는 건 적어도 앞으로 이 인간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칫 이번에는 7, 80명까지 나갈 수도 있어 보이고 100명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몸속에 사표 품고 사는 검사들 꽤 많을걸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검사들의 이탈을 막아라. 자, 이 막지 못하면 검찰은 붕괴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검사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잘 팔려나갔는데 이제는 뭐 기업이고 로펌이고 검사 출신 잘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나가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나간다는 거지. 자,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붕괴에 직면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런 붕괴 조짐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야, 그러면 일단 수사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검찰 수뇌부가 쪽팔리게 나가는 애들 붙잡고 야, 나가지 마라. 설득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니까 어떻게 해? 야, 수사 시작해. 다시 시작해.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지 나가는 놈들 붙잡을 수 있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무언가 원인을 발견해서 원인을 해결하고 정리할 생각은 못하고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돼. 뭐 요렇게 하는 거지. 개뿔이죠 뭐.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생각, 심우정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검찰 오비들, 검찰의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이 흔들릴수록 검찰이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본연의 임무, 지들 표현을 하자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신들의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하지만 이런 수뇌부의 생각과는 달리 검찰 조직은 밑에서부터 크게 흔들리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미 상당수의 검사들은 옮겨갈 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옮겨갈 때로 공수처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쪽에 줄대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 쪽에 줄을 대고 있으면 취직하기도 수월하고 뭐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심우정은 어떻게든 간에 이 검찰 조직의 흔들림, 그 동요를 막고 싶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동요하고 있는 거죠. 왜? 군대에서도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부대에서 계속 사고가 터져. 부대에서 계속 사고 터지고 안 좋은 일 계속 생기고 사기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지휘관이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지휘관들은 그 부대 구성원이나 병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야, 니들 하고 싶은 얘기에서만 해봐라.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군기를 바로 세워야 해. 하면서 애들 더 후려잡는 애들 사람이 있죠. 지금 검찰이 두 번째를 택한 겁니다. 아이고, 지들 마음대로 되겠어, 그게? 아이고. 그럴수록 검찰은 더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 집중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시킬 게 아니라 다시 감옥에 가둬야 돼. 그래야지 검찰이 그나마 뭔가를 바라볼 수 있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뭐 수사한다, 문재인 기소한다, 이걸로 뭐가 해결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이게 얼빠진 생각이죠. 이 검사들이 항상 이래요. 야, 우리가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에 대한 공세, 정치적 공세가 됐든 무슨 공세가 됐든 공세가 강화될수록 우리는 수사를 열심히 해야 돼. 민주당이 우리를 쫓는다고 그럼 우리가 민주당을 수사해야지. 요딴 식의 사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얘들은 고쳐 쓰지를 못합니다. 기소청으로 뭐 하든 어쨌든 간에 현재 검찰을 해체하고 다시 뽑는 방법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 얘들 고쳐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다시 뽑아야 돼, 다시. 그래서 검사들도 정리해고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정리해고가 되거든요.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기소청은 다시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검사들 중에서 새로 채용을 하면 돼요.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이 됩니다만 공무원 신분에서 예외가 되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 공무원도 정리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던 부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서울시청에 다녔다고 칩시다. 서울시청 공무원이라 쳐. 근데 어느 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합쳐져 버렸어. 그래서 경기도청이 돼버렸다 칩시다. 그럼 서울시청 사라지는 거지. 그럼 서울시청에 다니던 사람들은 그날로 일자리 잃는 거예요. 원래는 잃는 거예요. 없어졌잖아. 검찰청도 마찬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다시 채용을 하죠. 예, 그런 제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검찰 해체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검사들 다 정리해고, 검사 정리해고, 검찰 해체, 검사 정리해고. 예. 검찰청은 해체, 검사들은 정리해고. 지들도 정리해고 한 맛 좀 보라 그래. 왜 우리 시민들은 정리해고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검사들은 왜 그걸 다 평생 직장이 보장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탄핵도 안 당해. 개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큐폴